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왕복 하루 4시간 출퇴근을 하는데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금요일인데도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오늘 구독자 수가 무려 47명. 대단합니다. 47명이 돼서 또 다음 방송을 기다리는 두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또 핸드폰 앞에 앉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책, 제가 유튜브 표지에도 해놨는데 제가 이 찌라시 한국사로 역사책 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들은 주로 이 찌라시 한국사화에 나와 있는 책들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또 글자, 활자로서의 또 재미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려드릴 인물입니다. 오늘은 사건이 아니고 원효 대사입니다. 원효 대사 하면 사실 자동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건이죠, 사건. 해골에 든 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게 아는 지식의 다입니다. 원효 대사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원효 대사의 일생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원효 대사에 대한 스님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파격적이고 대단한 분이 원효 대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입니다. 원효 대사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온 국민을 중독시킨 후크송을 만든 천재 프로듀서, 지금 시대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신 행동 종교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상 가장 폐쇄적인 신문제 중 하나인 골품제의 장벽을 넘고 왕실의 공주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둘 사이에 난 아들은 그 이름도 유명한 설총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스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온 백성의 절대적 사랑을 받지만 정작 자신의 소속사인 불교계에서는 퇴출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해골물이라만큼이나 더 드라마틱한 원효 대사의 인생극장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효 대사는 617년에 태어나셔서 686년에 입적하셨으니까 1300년 전 분치고는 장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스님뿐만 아니라 신라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불교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려 생활 초기는 일반 승려 스님들과 큰 다를 바 없는 삶이었으나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8살 아래의 친구 같은 동생 의상대사와 당나라의 유학길에 오르고 나서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자, 원효가 30이 넘은 나이에 당나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스타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교의 본고장은 당연히 인도이지만 이중 당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소유기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인 현장스님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분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당나라로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효대사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삼장법사의 모델 현장스님 이야기를 또 살짝 안 할 수가 없죠. 현장스님도 큰 대스님이 되기 전에 불교의 본산지 인도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당나라 뿐입니다.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가 건국 초기라 온 국민을 국내에 가뒀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죠. 하지만 스님의 꿈을 향한 열정, 열망,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월경, 당나라 국경을 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나라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숲에서 숨어 지내고 이런 단순한 경로죠. 밤에는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새를 하나 끌고 그냥 무작정 인도로 갔던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인도로 걸어서 가는 이 길이 사계절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 사막까지 지나야 되는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길 그 자체였습니다. 가는 동안 생사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인도에 겨우겨우 도착해서 인도에서도 쉬웠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있을 텐데 어마무지한 고생 끝에 대스님이 되어 당나라로 금이 환양을 하게 되었는데 도망자 신세로 자신의 고국인 당나라를 떠날 때와는 달리 귀국길에는 불교 서적을 실은 말만 22필. 처음에 갈 때는 노새 하나였잖아요. 지금 말 22필에 책만 실어서 옵니다. 그리고 삼장법사를 쫓던 미리국자잖아. 당나라군이 황제의 명을 받고 빵빵빵 도열합니다. 도망자에서 위대한 고성으로 신분이 격상되었음은 물론이고 사람은 이래서 출세를 해야 됩니다. 당태종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효대사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당태종이 마중 나올 정도의 스님이니까. 이 현장스님이 온몸으로 겪으며 쓴 기행문이 있는데 이게 대당서역기라고 합니다. 여기가 네팔, 파키스탄, 이게 좀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 이 나라들의 고고학, 지리학적 자료로 지금까지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건 이 정도면 여행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오가면서 겪은 다채로운 스님의 이야기들은 당연히 당대 최고의 이야기 소재거리가 됐겠죠. 이런 일들은 말이 보태지고 부풀려지고 영웅담이 과장이 되겠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굴러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명나라 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오승언이라는 이야기꾼이 요거 재밌겠는데 해서 삼장법사의 여행기를 바탕으로 바로 그 유명한 책 서유기를 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의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의상과 남다른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삼장법사가 있는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 삼국통일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 여기다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까지 그야말로 국경지대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1차 유학길은 승려로 위장한 스파이가 아니냐.
하고 오인을 받아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다시 당나라 입국을 시도한 스님은 이번에는 경로를 바꿔서 이동하던 중 지금의 천안 부근에서 너무도 유명한 해골물 일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해골물 일화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 우리나라 책이 아닙니다. 두 남자가 사망하고 200년이 지나 당나라의 해홍이라는 스님이 쓴 임간록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이 두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두 남자의 유학길부터 그 이후의 사건들을 두루마리에 그림으로 표현한 화엄연기라는 책은 심지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국, 송나라 때 편찬된 송고송존이라는 책은 350년의 중국 역사 중 위대한 스님들에 대한 기록을 모은 책인데요. 원효와 의상대사도 여기 당당히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은, 특히 원효대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효대사가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온 후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대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경이 굉장히 올려놨잖아요. 원효대사가 살았던 7세기에는 기록에 의하면 100년 동안 대략 150여 차례의 전쟁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금방 돌아왔네 하는 느낌이 있는데 100년 동안 150차례의 전쟁,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불교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귀족들의 전유물로 남아있던 불교는 백성들, 민초들에게는 그야말로 별나라 얘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효대사는 귀국 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합니다. 스스로 소송거사라 칭하고 꿈이나 희망은 사칠뿐이었던 백성들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 다가갑니다. 스님은 전쟁으로 집 잃은 사람들과 함께 노숙을 하며 길거리에서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막에 들어가 백성들과 사이 탁주도 한잔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이나 각종 악기를 가지고 거리에서 요즘으로 치면 버스킹이죠. 버스킹도 하고 노래도 직접 만들었는데 무예가라는 노래가 누구나 쉽게 따라 볼 수 있는 장단, 이 후크송이 되는 거죠. 근데 노래 가사가 대단합니다. 화엄경의 이치를 담았다고 합니다. 진짜 어려운 게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책 찌라시 한국사도 어려운 역사를 제 지금 방송처럼 쉽게 표현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 끼니가 걱정인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승려복 차려입고 화엄경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뺨맞기 딱 좋죠. 스님은 대중의 백성의 눈높이를 맞춰서 종교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저는 무교권을 있긴 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민중에 최초로 퍼뜨리신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부처님께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것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설교를 하며 불교를 쉽게 대중화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파를 시킨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객사할지도 모르는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우리도 피곤합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종교 얘기, 또 어려운 종교 얘기, 인생 여기 있어, 환경 얘기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만 해도 부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릴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종교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좀 위로를 우리 백성들이 받았던 거죠. 원효대사의 이런 접근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1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알고 있으니 그 효과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효대사가 이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때때로 기생집에 드나들기도 하고 귀족의 집에서 묵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가 항상 돌아간 것은 백성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신라 백성들도 이런 원효대사의 진심 어린 자신들을 위한 애민의 마음을 알아차렸고, 스님은 마침내 국민 스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심을 이끄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들은 언제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대, 지탄을 받게 마련이죠. 이 당시 불교계에서는 원효대사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큰 스님, 원효의 행동은 우리 불교계 전체에 셀프 빅엿을 먹이는 그야말로 입에도 올리기 힘든 갖은 기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통 없이 백성들과 어울리니 불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였다가는 불교계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교계 외에도 기득권 세력들도 스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이라면 말이야, 참선과 점잖은 행동, 이게 기본 아닙니까? 어디 중이 천한 것들과 어울리고 노래나 불러대고 말이야. 에이, 말세야 말세. 요즘 것들 하는 짓은 도통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신라 진평왕 때부터 내려오던 백고자회라는 대형 행사가 있었습니다. 임금님 주최로 전국의 이름난 고승 100분을 모시고 세미나도 열고 인맥을 형성하는 네트워크도 하는 그런 행사였죠. 불교 행사로는 올림픽과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최고의 행사였습니다. 원효대사는 백고자회에 당연히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불교계에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원효대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So what? 백고자회 what? 그런 행사에 신경 쓰고 다닐 스님이었다면 백성들과 살을 비비고 살지도 않았겠죠. 원효대사의 삶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반드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요즘 말이 많습니다. 여의도에서도 분명히 한국판 트럼프를 꿈꾸는 정신 나간 전 금배치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적 관점에서 좀 길게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1500년이 지나도 후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과 명예를 챙기느라 욕을 바가지로 먹으며 후세까지 두고두고 치욕적인 삶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부탁합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삽시다. 사실 이 역사 공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보다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